예, 안녕하세요. 강정호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주대책 대상자 1차 결정과 2차 결정에 대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결정은 처분으로 보고 2차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시한 내용이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사건 되겠습니다. 자, 판시사항 사건 번호 보면 2020도의 50324 판시사항 보면요.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판시사항. 두 번째 판시사항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서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판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20도 50324 판결요지 부분요. 첫 번째,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내용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 관계법령이나 행정청이 사전에 공표한 처분 기준에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신청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재신청이 신청 기간을 도과했는지는 본안에서 재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은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도 24900, 2010도 26216 판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도 24900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갑이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에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3항 1호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무신고 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 건축물 또는 무신고 건축물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 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40조 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병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2010도 216 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및 이주대책 보상 등의 거부 처분 취소 사건 되겠습니다. 자, 판결로지 보면은요.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 제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성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토지보상법 78조 1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40조 3항 1호 각 규정의 문헌,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 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40조 3항 1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한국국제전시장 판결유지 2단계 부지 사건 번호 2010도 216 사건이죠.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고양시장이 사업주가 안에 편입된 1층 철골조 창고 건물의 소유자인 갑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거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주거용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창고시설 가로 농업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신축하여 건축물 대장에도 창고시설 농업용으로 등재한 후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건축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 사용한 자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40조 3항 1호에 규정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 한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토지보상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한 공유자 2020도의 34841 사건에서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 제8조 2항 전문의 종전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전 소유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수립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날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주대책에 관련된 일반적인 그 판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 이주대책에 관련된 전화합체 판결도 있죠. 그건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시라고 봅니다. 이주대책을 규정한 78조 제1항과 제4항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꼭 합격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